실손보험 5세대 출시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1, 2세대 재매입부터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등 궁금하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드는 고민은 1, 2세대 분들께선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실비보험료 때문에 전환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장 차이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하는지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기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정부에서 직접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새로 출시된 실손보험은 2025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급여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는데요. 급여 2번은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을 일괄 20%로 적용합니다. 통원의 경우 기존 4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률을 추가하여 연동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라면 50%만큼의 자기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장하는 금액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급여 의료비 부분인데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등장합니다.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보장 구조를 나누고 이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인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급여 항목 20% 자기부담률이 적용되어 80% 보장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비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비중증 외래 진료의 경우 보장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 실손 보장의 실용성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을 따로 떼서 특약 1과 특약 2로 나누는데요.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특약, 특약 2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비중증 특약 2인데요.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다빈도로 치료받는 것들이 들어간 특약 2의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자기부담금률도 30%에서 50%로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 특약 2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장은 줄고 내가 내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관리급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손해율에 대한 문제가 됐던 항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충격파 치료, 약침 치료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수기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치료는 되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안 받을게요 라든지 혹은 10만원까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95%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다는 말입니다. 즉 실손보험에서 사실상 빠지는 항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1, 2세대 실손 재매입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가자면 25년 1월 9일에 개혁안이 발표된 자료에서 1, 2세대 실비 가입자도 법 개정을 통한 약관 변경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을 텐데요. 현재 최종 발표안에서는 해당 개정 검토 내용은 삭제됐기 때문에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그냥 기존의 1, 2세대 가입자는 5세대는 신경 쓰지 않고 1, 2세대 실비를 유지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1, 2세대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실손 가입자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경제 상황과 병력 상황들을 고려하면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게 지금부터 1세대부터 현재 판매 중인 실비보험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까지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1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비급여도 거의 다 보장됐고 자기부담금도 5천만 원, 사실상 병원비가 거의 다 나오는 보험이었어요. 지금은 가입한 지가 오래되어 연세가 많아지고 인상이 되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보장력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갱신 주기는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 그대로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2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중심에 있는 상품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2세대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서도 2013년 이전 가입한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동일한 보장으로 유지가 가능한데요. 반면 2014년 이후의 가입자들은 15년 후 재가입 조건이 있고 강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있어요. 보장도 넓고 비급여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에 가입하셨다면 2029년 11월에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고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세대 실손인데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이고요.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외래 구분이 명확해졌죠. 보장이 축소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병원비 커버가 꽤 되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4세대 실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상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됐습니다. 비급 영역이 아예 특약으로 빠졌고요.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병원에 잘 안 간다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동결하는 비급여 이용량 연동 구조가 적용됐어요. 즉, 실비로 비급여를 많이 쓰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됐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바뀐 점은 기존 15년이었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가입하셨더라도 5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보험을 변경해야 합니다.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역시 1년 갱신 5년의 재가입 주기로 현행과 같이 유지되지만 입원과 통원의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2013년 이전 가입한 2세대 가입자분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고 자기부담률 또한 적습니다. 보험료만 감당 가능하시다면 유지를 추천드리고요. 2014년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강제로 전환됩니다. 현재 보험료가 너무 올라버려서 부담이 된다면 4세대로 전환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고요.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이고 5세대가 나오게 되면 보장이 줄어드니까 4세대 쪽으로 가입을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어차피 변경되긴 하지만 적어도 5년간은 더 좋은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 판매된 실비와 전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전환을 한다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의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4세대 실비 기준 10살 단위로 60세까지 비교표입니다. 10세는 4,000원대부터 8,000원대, 20세는 7,000원대부터 12,000원대, 30세는 만원대부터 22,000원대, 40세는 14,000원대부터 27,000원대, 50세는 2만원대부터 39,000원대, 60세는 27,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연령별로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A사부터 J사까지 비교한 금액을 봤을 때 가장 저렴한 회사로 잘 비교해서 가입 및 전환을 하신다면 지출되는 금액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 출시될 실비와 1세대부터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 그리고 새로 출시될 실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내 경제적 상황, 치료 예정 여부와 다른 보험의 유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나의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 또는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및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고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